안녕하세요, 회안입니다. 제가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됐고 중절 수술을 받고 왔는데요.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친구가 이게 흠은 아니지만 아직 인식이 좋지 않은데 왜 굳이 유튜브에 공개를 하려고 해? 라는 질문을 했었거든요. 사실 생각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힘들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유튜브를 제 지인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친구 한두 명 말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건데 솔직히 좀 무섭긴 하네요, 반응이. 그래도 업로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지 않는 게 인생에서 더 도움이 되는 선택이 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수술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수술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 지인분들 반응 포함해서 좋지 않은 인식에 대한 거는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그런 반응이 반갑진 않죠. 근데 전 용감하니까 제 소신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증상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5주차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첫 번째로 무월경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생리불순이 원래 심해가지고 이것만으로 임신인가 이렇게 생각하긴 좀 그랬어요. 두 번째로 피부 트러블인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호르몬에 의해서 트러블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마스크 끼고 말을 많이 해서 트러블이 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가슴이 커졌어요. 근데 저는 원래 생리하기 전에 가슴이 좀 커지기 때문에 내가 생리하려고 그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리 전에 가슴 커지는 거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제가 가슴이 굉장히 납작하거든요. 이렇게 끌어모아도 모을 게 없어가지고 안 모였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는 모으니까 모이는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입덧. 입덧 진짜 끔찍했었는데 처음에는 구역질을 막 하는데 그게 입덧이란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역류성 식도염, 위염 이런 게 좀 달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건 줄 알았죠. 근데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한 3, 4일 정도 하고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더 심해지면은 이제 병원 가고 그 정도인데 이게 심해지지도 않고 지속만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덧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게 입맛이 없긴 했는데 음식을 먹을 수는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입덧을 하면은 음식 먹기가 좀 힘들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는 힘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입맛이 좀 바뀌었었어요. 제가 원래 달달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디저트류 아니면 군것질, 탄수화물, 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이상하게 막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게 엄청 땡기는 거예요. 임신하고 편의점 가서 진짜 왕창 사가지고 계속 먹었던 것 같아요. 군것질 계속 하고 싶고 횟집이나 고깃집 가면은 된장찌개, 매운탕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맛만 보거나 아니면 밥까지는 안 먹었거든요. 그냥 고기만 먹고 끝, 회만 먹고 끝 이랬는데 밥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된장찌개에 밥 말아가지고 한 그릇 다 먹고 매운탕에 밥 말아서 한 그릇 다 먹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입덧을 해. 뭐지 싶었죠. 후각이 엄청 예민해졌거든요. 술, 담배 냄새에 엄청 예민해졌어요. 술 취한 사람이나 아니면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술 먹었나 보네? 그냥 담배를 피고 있네? 이 정도만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진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구역질이 나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술을 진짜 입에도 못 대겠고요. 담배 냄새는 진짜 처음 멀리서 피는데도 엄청 가까이서 피는 것처럼 느껴지고 역했어요, 되게. 음식 냄새도 되게 예민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입덧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 음식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음식 냄새가 평소보다 많이 나는구나 정도로만 느껴져가지고 입덧이라는 의심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증상부터 제가 슬슬 의심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살면서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멀미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원래 커서는 멀미를 안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다 멀미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멀미에 강한 사람인데 임신하고 나서 차멀미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막 심하게 토할 정도로 난 건 아니고 그냥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 정도로. 그때부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계속 피곤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고 잠도 되게 많아지고 그랬고 착상통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착상통이었구나 알겠는데 그때는 그건지 몰랐어요. 생리통이랑 되게 비슷한데 가슴이랑 같이 아파서 생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착상통이었어요. 증상이 되게 많았는데 또 약한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진짜로 막 몸살 나가지고 아파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따뜻하게 안 하고 자면은 내일이 몸살 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만 계속 지속됐어요. 아프진 않고. 동시에 편도가 부었거든요. 제가 편도가 굉장히 안 붓는 사람이에요. 목 쪽이나 기관지 쪽 이쪽이 굉장히 튼튼해서 편도가 살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었나? 정말 손꼽을 수 있는데 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몸의 느낌이 이상하니까 임신 테스트기를 해봐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운동 능력이 많이 저하됐어요. 평상시 같았으면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운동 강도를 조금 낮춰가지고 꾸준히 했었거든요. 운동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현기증이 너무 심하게 나고 막 눈앞이 하얘지고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습니다. 두 줄이 정말 선명하게 나왔어요. 병원에 가보지 않았는데 그냥 직감적으로 임신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쨌든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책임은 져야 되니까 파트너분에게 연락을 했죠. 임신한 것 같다. 저는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파트너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간에 중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파트너분도 동의를 해서 중절을 하기로 결심을 했죠. 차근차근 일을 진행해 가는데 먼저 서치로 법을 알아봤어요. 검색을 엄청 했는데 중절 수술 기준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첫 번째로 모자보건법에 해당이 되면은 수술이 가능하고요. 저는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게 없었어요. 두 번째는 임신이 14주 미만이면은 산모 선택으로 수술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봤죠. 계산 결과 14주에 한참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을 알아봤어요. 중절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 어플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는데 이제 가능한 병원이 쭉 뜨더라고요. 유튜브로도 검색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안 해주는 병원에서는 전화를 했을 때 안 해준다고 하고 해주는 병원에서도 유튜브 영상에서는 해준다고 하고 세세하게 말해주는 병원도 있었는데 제가 전화해봤던 병원 중에서는 그런 데는 없었고 전화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병원이 있었어요. 아직 법이 애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직감적으로 해주는구나 해서 찾아갔죠. 가서 일단 초음파를 봤어요. 임신이 맞대요. 맞는 것 같았어요. 몸이 이상했거든요. 임신 7주차였거든요. 근데 좀 의문이 들었던 게 제가 계산했을 때는 5주차였거든요. 관계한 지 5주 됐으니까. 7주차라 그래서 물어봤죠. 저는 7주 전에 관계한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인데요. 임신 주차는 딱 수정이 됐을 때부터 세는 게 아니라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세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7주차가 나왔고요. 또 만약에 생리불순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초음파로 상태를 봐서 주수를 산출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도 처음 알았는데 저는 초음파를 한다길래 배에다가 이렇게 검사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질 초음파라고 질에다가 기구를 삽입을 해가지고 보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14주 미만이니까 수술은 가능했고 가장 빠른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9주차일 때 날짜를 잡고 상담을 받았는데 수면 마취를 해야 돼서 보호자 동반이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요 수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이 다 그렇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거는 병원차가 있을 거예요. 파트너분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제가 어플로 알아봤을 때는 없어도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갔던 병원은 그랬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는 둘 다 동의했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 날이 되었습니다. 수술 전에 간단하게 질문했거든요. 요거는 모든 수술이 다 똑같은 질문할 것 같은데 혈액형, 키, 몸무게 요 정도? 혈액형은 아마도 과다출혈 시 수혈을 받아야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닐까 제 추측으로 생각을 하고요. 키나 몸무게는 마취약 투여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약물 알러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했죠. 그러고 제 사인과 보호자 사인 후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 다 지워야 되고요. 매니큐어, 액세서리 다 빼야 되고 교정기 뺄 수 있는 거면은 빼시고 속옷까지 다 탈의하고 나서 가운으로 환복하고 기다렸어요. 수면 마취를 해야 하므로 수술 4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환복 후엔 자궁문을 열어주는 알약 2알을 먹고 자궁이 열려야 해서 2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걸어서 수술실로 이동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상반신은 팔을 옆으로 딱 벌려가지고 팔을 다 묶었어요. 수면 마취는 말 그대로 그냥 잠드는 거기 때문에 잠버릇이 있는 경우 움직일 수도 있어서 묶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반신은 산부인과 의자처럼 생겼는데 누워서 양쪽에 다리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쫙 벌려서 올린 다음에 다리도 묶었어요. 다리도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한쪽 팔에는 혈압 기계를 이렇게 채웠고요. 또 나머지 팔에는 주사바늘 꽂았어요. 약물이 들어갈 거랑 이제 수술 끝나고 수액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끝내고 엉덩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마취약은 아까 꽂았던 바늘로 들어와서 저는 잠에 들었어요. 잠드는 거는 그냥 어지러질 하다가 갑자기 잠들어요. 네. 수술 시간은 15분 정도 걸리고요. 마취는 수술실에서 깼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깨우더라고요. 일어나서 걸어서 회복실로 부축을 받으면서 갔어요. 수술 후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리대를 큰 거를 붙여가지고 팬티를 입혀주세요. 회복실 가서 수액을 맞고 있고 보호자 들어오라 해서 수액 다 맞고 몸 많이 회복되면은 이제 당일 퇴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걸 말하는 거 까먹었네. 저는 소파술로 진행을 했습니다. 소파술은 기구로 자궁 내막을 이제 긁어내서 인공적으로 유산을 하게끔 하는 그런 수술이에요. 통증에는 사람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깨자마자는 정말 아팠습니다. 심한 생리통 같은 느낌이고요. 근데 저는 회복이 되게 빨랐어요. 수액 맞는 동안 점점 안 아파지더니 이제 많이 나아져서 퇴원을 했죠. 그래도 아프긴 했어요. 그리고 비용은요. 주차마다 다르대요. 저는 이제 당시에 9주차로 해서 131만 원이 나왔습니다. 약값은 한 10,000원 조금 넘게 나왔고요. 병원차가 있겠지만 그 비용 안에 저는 수술 후 검사 및 아니면 뭐 소독 이런 비용이 다 추가가 되어 있었고 결제는 법이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보험은 안 되고요. 서류를 뗄 수 없고요. 제가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카드 결제가 됐거든요. 근데 누구 카드로 결제를 하든지 간에 제 이름으로만 내역이 뜨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현금만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안으로 총 4번 정도 소독을 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술 자체는 아프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아팠는데 소독이 정말 아팠어요. 수술로 자궁을 한번 긁어냈는데 소독한다고 한 번 더 이렇게 헤집으니까 진짜 많이 아프더라고요. 소독한 날은 약이 노란색이라서 노란색 액체가 질에서 조금씩 계속 나옵니다. 그날은. 약은 수술하고 나서 3일치 식후약 먹는 약이 있는데요. 소염제, 위장약, 항생제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감염을 막기 위한 약인 것 같아요. 수술하고 나서 주의사항은 한 달 정도 사우나, 목욕탕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고 무리한 운동도 안 되고 음주, 흡연 2주 정도 안 됩니다. 치료 기간 중에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런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어차피 약 먹을 거라서. 생리하기 전까지 성관계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생리 시기는 수술하고 나서 4주에서 8주 사이에 생리를 한다는데 저는 촬영일 기준 아직 4주가 안 돼서 생리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2달 동안 생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찾아서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제 중절 수술 과정이었고요. 사실 좀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조심했는데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됐네요. 이게 될 놈 되린가 싶네요. 아무튼 저는 수술 잘 됐고 잘 회복 중입니다.